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은퇴를 1년 앞둔 50대 부부의 선택은 입니다. 네, 지금 이제 직장인이시고 또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어때요? 은퇴 노후 준비 돼 있으세요? 자, 오늘은요 50대 직장인 은퇴자들의 공통적인 고민, 은퇴 노후 준비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사례자를 통해서 나는 저런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나의 은퇴 노후 준비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월 초에 50대 후반 부부가 상담을 오셨습니다. 남편께서는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은퇴를 이제 1년 정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께서 요즘에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도 오고 우울증도 조금씩 이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퇴를 1년 정도 앞두고 있는데 노후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잠이 오시겠습니까? 이분은 이제 평생을 자식 키우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면 이제 성북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단독주택이 있고 현금을 이렇게 탈탈 모아보면 한 1억 정도 되시는 거죠. 근데 은퇴는 1년 정도 앞두고 있고 현실적으로 나가서 재취업도 힘들고 돈을 들여서 창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또 어렵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상담 오셨는데 오늘 이 상담을 받은 이 사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저분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은퇴를 1년 앞둔 이 부부의 선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요, 방금 그 상담을 받았던 그 사례자의 이 집입니다.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인데 이제 40년이 넘은 이제 오래된 단독주택이에요. 대지는 한 27평 정도 되는 그런 집이었는데요. 이 집과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 1억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분의 전체 자산 상황이에요. 7080 세대들, 또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현실적인 평균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부는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크게 5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단주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집도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은퇴 전후에서 이거를 이제 파는 거를 생각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을 그냥 한 상태에서 그냥 판다. 그리고 이제 2번부터 5번까지는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자, 2번은 뭐냐면 단독주택을 신축해서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신축 후에 매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개층 거주하면서 나머지는 이제 월세를 받으면서 사는 거. 이게 이제 세 번째 선택지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신축 후에 다 월세를 주고 월세에 나오는 돈으로 나도 월세를 사는 방법. 아니면 전세를 사는 방법. 이렇게 이제 5가지의 이제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이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그래서 제가 요 5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현 상태에서 매각을 하는 방법입니다. 건물이 오래돼서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뭐 여러 가지 집에 뭐 결로도 있고 누수도 있고 집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분은 팔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이걸 팔고 은퇴를 하게 되면 경기도권으로 한 3억 정도 되는 아파트 살고 남은 돈 가지고 오피스텔 조그만 거 하나 사서 월세 받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분이 고민하셨던 거는 그냥 4억 8천에 판다 였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 그건 이제 제가 제안했던 방법입니다. 자,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을 신축 후에 매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신축 후에 매각하는 방법. 물론 일반인들이 신축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지만 내가 좀 고민하고 또 공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일반인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물을 짓는 거죠. 4층짜리 건물을. 이게 뭐냐면 이제 다중주택이라고 해요. 다중주택. 우리 여러분들이 흔히 원룸 건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다중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지가 되게 작죠. 27평이에요. 그래서 층별로 한 전용 4평 정도 되는 원룸 층별로 3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4개 층이니까 한 12개 정도가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건축비예요.
이분은 현금 1억밖에 없는데 건축을 하려면 이 정도 규모면 대략 한 4억 원 내외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갈 거로 판단이 되는데, 그럼 현금이 1억 있으면 3억이 부족하잖아요. 그 3억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을 통해서 가능해요. 이 토지 담보로 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통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가 있는데, 이런 이제 신축을 조건으로 대출하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3억 정도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억 대출 받고 내 현금 1억 해서 이 건축이 이제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건축하게 되면 이거 하나당 월세가, 시세가 그 지역이 한 1,000에 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보증금 1억 2천 이제 회수가 되고, 그 다음에 월세는 한 층별로 3개씩이니까 40만 원이면 총 12개. 그러면 월세가 480만 원이잖아요. 네. 이 정도의 이제 소득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지어서 파는데. 자, 보시면 이 원룸이 수익형 건물이기 때문에 수익률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신축 기준으로 한 5%대 정도면 이제 무난하게 매각이 되는 이제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약에 9억에 팔게 되면 수익률이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7%대고, 10억에 팔면 6%대, 또 11억에 팔면 이제 5%대죠. 그래서 6% 정도만 되면 무난하게 팔리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결론적으로 10억 정도, 10억 정도는 무난하게 이제 매각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상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좀 빨리 처분한다고 하면 10억 정도 되면 무난하게 이제 매각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1번 그냥 판다와 지어서 판다. 물론 지어서 파는 거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만 그 노력의 대가가 있죠. 그게 보시면 비교가 됩니다. 자, 그냥 팔 때는 그냥 땅값 4억 8천인데 지어서 팔면 10억이죠. 근데 여기 내 건축비 4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10억에서 4억을 빼면 6억. 그래서 그냥 팔게 되면 내 수중에 4억 8천이라는 현금이 생기지만, 지어서 팔면 건축비 빼고도 6억이라는 돈이 남죠. 그래서 1억 2천만 원. 그냥 팔 때하고 지어서 팔 때하고 1억 2천만 원의 그 차이가 생깁니다. 물론 이제 세해 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냥 파는 것보다는 지어서 파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네, 세 번째 방법은요, 신축 후에 파는 게 아니라 거주하고 임대소득을 함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아까는 그냥 전부 다 월세를 주는 거고요. 요번에는 한 개층은 이제 거주를 하는 겁니다. 보신 것처럼 맨 위층 주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3개층은 이제 원룸을 해서 이제 임대를 주는 방법이에요. 즉, 거주와 임대소득을 이제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신축으로. 자, 그렇게 되면 한 개층을 살게 되면 요 한 개층에 대한 임대료를 이제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는 전부 다 주면 480만 원이지만 여기 주인이 거주하게 되면 임대를 줄 수 있는 원룸은 총 9개이기 때문에 4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총 이제 360만 원의 임대 소득이 생기죠. 그런데 이게 내 순수한 소득은 아니죠. 뭘 빼야 되죠? 네, 내가 이 건물을 지을 때 대출을 받았잖아요. 아까 3억. 그러면 그 3억에 대한 이자가 대체로 한 100만 원 정도 내외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100만 원을 빼야 되죠. 그럼 100만 원을 빼게 되면 이제 260만 원이 세해 전후로 내 수익이 되는 겁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까는 정말 40년 오래된 집인데 새 집에 한 개층을 거주하면서 대출 이자를 빼고도 260만 원의 이제 세전 수익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주인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은 그렇게 큰 집이 아니에요. 아까 대지가 27평에 여기가 건폐율이 60%이기 때문에 계단실하고 복도를 빼면 실제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수는 한 12평에서 한 13평 정도 되거든요. 크지 않은 집이죠. 근데 부부 둘이기 때문에 조금은 작지만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한 개층 거주하면서 임대소득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이제 세 번째 선택입니다. 네, 네 번째 방법은요, 신축 후에 전부 다 임대를 주고 나는 월세를 사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지금 월세가 48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서울이 아닌 경기도권 나가면 월세 뭐 100에서 120만 원 정도 되면 뭐 한 20평대, 30평대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세를 사는 거죠. 나도 월세를 받지만 내 거주할 집은 월세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 월세 120만 원을 빼고 또 이 건물 지을 때 대출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 100만 원을 빼면 260만 원의 이제 소득이 세전에 생기게 됩니다. 자, 이거 방법은 어떤 거죠? 네, 내가
월세를 다 주고 애들 다 컸으니까 또 은퇴됐으니까 경기도권에 나가서 이렇게 아파트를 살면서 260만 원의 임대소득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은 월세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전세를 사는 거죠. 왜냐하면 월세 나가는 것보다는 전세 대출 받아서 그 이자를 내는 게 훨씬 더 싸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전세 대출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 한 뭐 3% 전후 하잖아요. 그게 내는 게 훨씬 더 이제 좋은 방법이죠.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총 이제 5가지 방법이 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분의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파는 거는 별로이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신도시, 경기도권에 나가는 거는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나 월세 사는 거는 불편하시고, 또 신축 후에 매각을 해서 이 목돈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죠. 여러 가지로 팔고 또 내가 살 집을 고르고 월세 나오는 어떤 상품을 사야 되고 이런 이제 가정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건 신축 후에 내가 한 계층을 거주하고 임대소득을 받는 거. 바로 이거였죠. 그래서 원룸이 있는데 전부 다 임대를 주는 게 아니라 메인 2층은 거주를 하고 여기서 나오는 월세로 이제 살아가는 거.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총 여기서 내가 한 계층을 거주하게 되면 임대소득은 이제 360만 원이죠. 그래서 건축에 대한 대출이자 빼면 이제 260만 원에 대한 임대소득이 생기죠. 이분이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분이 오랫동안 이곳에 살았어요. 여기서 거의 한 20년 이상을 사셨기 때문에 여기가 되게 이제 정들어 있던 곳이죠. 우리가 익숙한 동네를 떠나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랫동안 산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시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옥상이 공간이 있어요. 옥상 공간을 이분이 활용해서 아내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방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 노후에 조그만 이제 텃밭을 일구면서 사는 게 조그만 이제 소망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을 때 옥상을 아예 텃밭 목적으로 해서 봄, 여름, 가을에 상추나 기타 뭐 고추나 여러 가지를 심을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옥상을 활용할 목적으로 이걸 선택하셨고요. 세 번째는 1주택의 혜택입니다.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2년 거주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양도세 9억 미만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주를 하면서 나중에 1주택에 대한 양도세 혜택도 있고 해서 이걸 하시게 했고요. 네 번째는요, 임대 수요입니다. 임대 사업을 할 땐 가장 중요한 건 공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역이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공실 없이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자본 가치 상승입니다. 이 지역이 제가 개별 공시가를 봤더니 꾸준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실거래가도 계속 올라가는 중이고, 여기서 자본가치 상승이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죠? 이 월세 말고 이 땅의 가격,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거주하면서 임대소득을 꾸준히 받으면서 나중에 5년, 10년 뒤에는 이걸 매각했을 때 자본가치, 즉 이거의 매매 가격도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신축 후에 한 계층 거주하면서 임대소득으로 살아가는 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50대 직장인이신가요? 또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그러면 오늘 부부가 함께 모여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은퇴 후에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나한테 필요한 생활비를 확보가 가능한지, 이것을 꼭 한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대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은퇴 준비, 노후 준비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의외로 많아요. 근데 어떻게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퇴 준비를 지금 철저히 해 놓지 않으면 정말 은퇴 후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은퇴 준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젊은 20대, 30대들은 그 선택이 한번 잘못돼도 아직 젊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수정하고 보완해 갈 수 있지만 50대 은퇴자들한테는 그 한 번의 선택이 내 노후를 결정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은퇴자들은요, 본인의 그 한 번의 선택에 대해서 신중해야 됩니다.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 최적의 선택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최선의 선택, 최적의 선택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유튜브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또 그런 노하우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유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